루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그스 칼럼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은 용병 두 투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수비가 약한 한화 내야진을 도우면서 삼진을 잡을 수 있는 강속구 선수를 영입했다고 이야기하는 손혁 단장입니다. 파이어볼러 버치 스미스, 투심볼러 펠리스 페냐 두 우완 선발 투수에게 팀 성적이 달려 있습니다. 아프지만 않으면 2탄 23시즌은 부상당하는 일 없이 시즌 끝까지 완주하는 두 선수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죠. 손혁 단장의 니즈가 반영이 된 영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미철 단장은 우투수, 좌투수, 유형의 다양화를 생각한 반면 손혁 단장은 강속구 선수를 선호하는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는데요. 키움과 SK를 거치면서 느낀 부분이지 않을까 합니다. 키움은 20시즌, 21시즌 실책 1위 팀입니다. SSG는 100개 언저리 실책 수를 기록하고 있는 팀입니다. 10개 팀 중 중위권에 속하는 비중인데요. 선수들 역량을 본다면 SSG 내야진보다는 키움 내야진의 수비력을 더 높게 평가할 겁니다. 그런데 실책수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손혁 단장은 강속구 선수에게서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키움은 용병 투수를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대신 제구력이 뛰어난 선수를 영입합니다. 실패 확률이 적은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죠. 그동안 키움은 요키시, 브리검, 베네켄, 애플러 등 구속보다는 제구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 SSG는 정통적으로 강속구 선수를 영입합니다. 켈리, 산체스, 폰트 등 문학구장 특성을 고려한 영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타구 속도를 줄이는 효과를 보아 내야진 수비를 무난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손혁 단장은 두 팀에 있으면서 이 부분을 인지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병 선수를 영입하면서 수비를 도울 수 있는 선수를 영입했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유추를 해보겠습니다. 개막 시리즈는 국내 선수들이 나서게 될 겁니다. 수베로 감독이 공언했으니까요. 그럼 자연스럽게 용병 두 선수는 삼성전에 출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삼성은 비교적 우투수에게 약하고 커브나 낙차가 있는 슬라이더에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퍼트가 삼성 킬러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미지가 그려지실 겁니다. 삼성을 상대로 SSG 폰트가 평균 자책점 1.38, LG 켈리가 평균 자책점 2.08, 안우진 선수가 평균 자책점 0.64 등 다 리그 정상급 선수들인 것도 사실이지만 삼성이 어떤 유형의 투수에게 특히나 어려워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직접 붙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스미스 선수에게 나쁘지 않은 상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구와 커브를 주로 쓰는 선수로 삼성이 어려워할 수 있는 유형에 들어가는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냐는 작년에 삼성과 붙은 기록이 없는데요. 비슷한 유형인 켈리가 삼성 상대로도 성적이 좋아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심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몇 년간 삼성에게 승리 자판기가 되었는데 23시즌은 다른 결과지를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KBO 경험자 페냐 선수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시즌 코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 마지막까지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적응하고 삼진 비율이 증가하는 부분, 실책이 나와도 자신의 페이스를 잃어버리지 않는 멘탈, 호심과 투심의 구속차가 나지 않고 체인지업이라는 확실한 주무기가 있는 선수, 점수를 허용하지 않는 투수는 분명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매경기 2실점은 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페냐 선수를 이야기하면서 에이스 역할은 무리이고 2선발, 3선발로는 정말 매력적인 선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단도 비슷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에이스 역할을 스미스에게 맡기고 2선발 자리에 페냐 선수를 영입합니다. 페냐 선수의 단점은 좌우 타자를 가린다는 점입니다. 우타자에게는 2할 1푼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좌타자는 2할 8푼 7리로 비교적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심과 체인지업을 주무기로 쓰는 선수치고는 의외의 성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고쳐야 조금 더 안정적인 투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좌타자를 상대하는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투심, 체인지업 같은 변화구 또는 몸쪽 승부입니다. 페냐는 변화구로
좌타자 피타율을 낮출 수는 없죠. 이미 던지고 있는데 피타율이 비교적 높은 거니까요. 22시즌은 주로 바깥쪽 투구를 합니다. 몸쪽 투구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시도는 해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페냐 선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볼넷은 줄어들었고 삼진은 늘어나는 페냐, 9월 평균 자책점도 2.70으로 기대치를 높이기 충분한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두산을 상대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페냐 선수인데요. 3경기를 출장해 3승, 모두 6이닝을 소화했습니다. 8꼴찌 그 이상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결국 비슷한 전력의 팀을 얼마나 잡아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NC, 삼성, 두산 정도가 붙어볼 만한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팀을 상대로 선전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중 두산을 상대로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선발이 있다는 건 분명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페냐는 스프링 캠프에 합류하면서 다시 봐서 반갑다. 언제든 나에게 질문이 있으면 주저 말고 해달라. 나도 그렇게 하겠다. 우리가 가진 능력을 다 끌어내자 하나로 응집해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손혁 단장은 페냐 선수가 체중 감량을 하고 캠프에 합류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페냐 선수가 이제 33살입니다. 메이저 도전을 하기에 애매한 나이이기는 합니다. 한화는 페냐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진지하게 캠프를 소화하지 않을까. 나에게 질문을 해달라는 말이 한화라는 팀에 녹아들고 싶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한화 이글스 에이스는 버티 스미스 선수가 담당하게 됩니다. 작년까지 세이브에서 뛴 선수입니다. 세이브가 재계약 의사를 보일 정도로 준수한 모습을 보인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용평평가가 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재계약 의사를 내비친 것만 해도 분명 커리어가 있는 투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일본은 불펜 투수로 스미스 선수는 선발 투수를 원해서 결렬됐습니다. 그로 인해 한화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구종은 속구, 커브, 체인지업, 슬라이더입니다. 우한 정통파 선수로 투구 방식은 클래식합니다. 속구, 커브를 중심으로 체인지업을 구사하는 투수입니다. 손혁 단장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가진 구종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알고 던지는 투수라는 느낌을 받았다. 체구가 좋고 힘이 있는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는 한국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 4월이 중요한데 일본 프로야구를 경험했으니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기대를 하는 손혁 단장입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로 몸을 만들지 못하고 시즌에 들어갔다는 스미스 선수, 거기다가 보여주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부상이 왔다고 합니다. 변명일 뿐이지만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화에서는 몸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고 KBO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다는 점입니다. 못해도 5경기에서 8경기는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요. 일본보다는 여유가 있을 겁니다. 스미스는 스프링 캠프를 합류하면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 기쁘다. 앞으로 음식을 비롯해 한국 문화를 많이 배우고 싶다. 많이 도와달라. 팀 승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라는 생각으로 여기에 왔다. 함께 멋진 시즌을 치러보자는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강팀이 되기 위해서는 용병 선수에게 의지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주축이 내 선수가 돼야 강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용병에게 의지해야 하는 한화이고 타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용병 투수가 타팀에 비해 뛰어나다고 확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밀리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풀타임을 소화할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영상은 루펜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